가장 먼저 자료라는 거는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자료인데 이제 어떤 교과서에는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서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값을 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수치만 있고 값만 있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모르는 것을 바로 자료라고 합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자료라는 게 연구나 조사 따위에 바탕이 되는 재료래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처럼 말이죠. 뭔가 수치나 기호들이 적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라는 게 있죠. 정보는 자료 더하기 맥락입니다. 자료 위에 정보가 있죠. 이 정보라는 앞에 자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어떤 수치나 값인데 이걸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것은 이게 뭔지 아는 것입니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교과서에는 자료를 목적에 맞도록 유용한 형태로 가공해서 만든 거를 이제 정보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어떤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거, 가공한 거, 이런 자료를 바로 정보라고 부른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지식, 자료, 정보를 혼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국어사전에서 조금 넓혀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보 같은 분야에서는 이 정보, 지식, 자료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자료 플러스 맥락이라 했어요. 그럼 맥락이 뭔지 알아야겠죠. 맥락이란 것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다가 어떤 관계나 연관성을 부여하면은 바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서 본 자료입니다. 수치가 나와 있고 한글이 나와 있고 어떤 기호들로 이렇게 막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맥락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 자료들은 각각의 사이트에서 생수유기라고 검색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생수 6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이트가 가장 저렴할까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색한 자료들이에요. 여기는 L마트에서 검색한 자료고 여기는 이마트에서 검색한 자료고 여기는 H마트에서 검색한 자료예요. 자, 이렇게 맥락을 부여했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가 되죠. 이러한 자료를 구체적인 맥락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수육을 검색한 결과 L마트 이러한 제품 이러한 가격에 팔고 이마트는 이러한 제품을 이 가격에 그리고 H마트에서는 이 제품을 이런 가격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자료를 맥락이라는 정보를 덧붙여서 마트 정보 그리고 여기는 제품 정보 여기는 가격 정보 L마트에서 검색한 거, 이마트에서 검색한 거, H마트에서 검색한 거 이렇게 연관된 것끼리 묶어놓고 하니까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을 바로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엔 지식인데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한 것 이것을 바로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은 데이터, 즉 자료 위에 정보 위에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네, 지식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인식, 이런 것을 바로
지시라고 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knowledge인데 이 knowledge를 영명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게 조금 더 명확하더라고요. 자,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인데 그리고 이해다라고 해요. 어떤 이해냐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정보 그 자체를 바로 지식이라고 한다. 이해가 있네요. 그녀는 의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정보에다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지 않고 있죠. 왜? 이 정보들에 대해 자신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건 있으나 마나한 정보고 굳이 내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생수유구 검색한 결과들에 대한 정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생수를 사서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집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정보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잊어버리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생수육을 검색한 결과가 그냥 단순한 정보에 그치고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집에 정수기가 아직 없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생수육 검색한 결과 생수를 사다 먹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정보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이 다른 여타의 물들보다는 더 저렴하게 파는구나 라는 가치 있는 정보, 즉 지식을 얻게 되겠죠. 예를 들어 노하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노하우라는 거는 knowledge, 지식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no와 같아요. 그리고 how, 어떤 방법이라 했었죠. 자, 어떤 일을 오래 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이나 기술 그리고 비법, 비결 등을 이제 노하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 노하우가 있죠. 쇼핑 오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그런 방법이나 요령 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 얘기했었죠. 생수. 이렇게 쇼핑 오래 하면은 물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지식들이 쌓여요. 이것을 노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하우란 단어는 우리나라 고유어가 아니에요. 외래어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예요. 그럼 외국에서 어떻게 이 노하우를 정의하는지 아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콜린 스코빌드라는 사전, 영명사전에 나온 노하우에 대한 정의입니다. 노하우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에요. knowledge예요. 어떤 지식이냐? 어떤 방법이나 기술들, 어떤 뭔가를 하는 기술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특히 어떤 기술적인 거나 실용적인 전문 기술 같은 것들이죠. 어떤 기술이나 그런 전문 기술 같은 것들, 방법을 아는 거면 그 사람은 적어도 이 정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서 알고 있는 거겠죠. 지식으로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학년이 높아질수록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식을, 그 노하우를 획득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고 듣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가치로운 정보들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판단된 정보로 여러분들은 아마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노하우라는 건데 어떤 선배가 말하는 그런 영어 공부하는 그 방법, 노하우를 획득했다. 어떤 그런 지식을 획득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 있다고 판단 여겨지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겠죠.
기왕에 영어 공부라는 게 나왔으니 한번 보면은 이 콜린 스코빌드라는 영영사전이에요. 어떤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영영사전을 보고 공부를 했대요. 영영사전에서도 크게 양대 산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콜린 스코빌드라는 사전이고 영영사전이고, 또 하나는 롱맨이라는 영영사전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특장점이 있는데 이 콜린 스코빌드는 이렇게 어떤 정의를 명확하게 탁 던져줘요. 이게 콜린 스코빌드의 특장점이고, 그 다음에 롱맨이라는 영영사전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예시가 잘 돼 있어요. 쭉 학습자들이 영영사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조금 친숙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바로 롱맨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사전에 대한 정보에 가치가 있다고 여긴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지식이 될 거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건 단순한 그냥 정보, 지금 말한 건 바로 정보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다음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앞에서 배운 지식에서 통찰이라는 것을 더한 거예요. 지혜라는 건 가장 위에 있는 애예요. 얘는 뭐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애예요. 지혜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걸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영어사전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 찾아봤습니다. 지혜를 영어로 wisdom이라고 하는데, 이 wisdom이라는 건 어떤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이냐면 사용하는 능력이래요. 뭘 사용하느냐?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나 그런 지식들을 사용하는, 할 줄 아는,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바로 wisdom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 아까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 그 다음에 자료였죠.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knowledge, 지식 같은 거는 어떤 사용의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wisdom이라는 거는 사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떤 정보를 활용한다. 이런 말이 어떤 액션이 들어가죠. 어떤 활동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wisdom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식이나 혹은 경험들을 사용하는 능력을 바로 wisdo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거 한마디로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인데, 사용할 줄 알려면 통찰을 해야 된대요. 통찰이라는 걸 우선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영영사전으로 또 찾아봤어요. 이 통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sight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당신이 통찰력을 습득했다, 혹은 어떤 그런 복잡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지녔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정확하고 깊이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네요. 또 다른 설명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통찰력을 지녔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아마도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지식,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통찰력이 발휘됐을 때야말로 바로 지혜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 지식을 어떻게 통찰할 수 있을까? 바로 Y입니다. 어떤 지식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계속 끊임없이 분석하고 고민한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지혜예요. 어떤 지식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 문제는 이거야 라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바로 지혜라고 하죠. 예를 들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그런데 솔로몬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근데 그 솔로몬은
바로 통찰하고 이런 문제 상황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해결하죠. 바로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지시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지혜라고 하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 정보예요. 그 정보 중에서도 이 정보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식이 된다라고까지 설명했어요. 그럼 통찰이란 무엇인가? 바로 왜예요. 왜 이렇게 L마트는 가격이 세물이 이렇고, 왜 이마트는 가격이 이렇게 됐고, 왜 H마트는 가격이 이렇게 됐을까?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면에 있습니다. 쿠팡하고 대형 마트랑 가격이나 경쟁이 뛰어든 거예요. 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가성비라는 건 가격 대비 성능이에요. 이것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하고 대형마트끼리 서로 이제 물 경쟁을 했었어요. 누가 더, 물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더 싸게 판 거예요, 처음에는 쿠팡이. 그러자 이제 대형마트가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들도 점점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마트들끼리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마트 이 가격 아니었어요. 2,700원대였어요. L마트랑 한 10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H마트가 어느새 딱 경쟁에 들어오게 됩니다. 1,000원대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가격을 확 낮춰버립니다. H마트보다 10원 더 작게. 그래서 이런 수치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 복잡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지혜가 된 거죠. 하지만 지혜는 조금 더 고차원 쪽이에요. 과연 그러면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어떤 물을 사야 될까? 를 고민할 때에 이 지식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능력,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했었어요. 자, 이런 지식을 사용을 해서 과연 살까? 그러면 이마트에서 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지식을 활용해야 되죠. 바로 배송비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마트별로, 제품별로 가격이 조금씩 또 달라요. 그런 지식을 잘 알고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혜롭게 쇼핑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단지 이 지식이 얘가 더 싸다고 해서 바로 구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혜가 쌓여서 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자료는 뭔지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수치나 값들이지 이게 어떤 목적에 쓰이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 이걸 자료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영국 런던 브로드가에서 A가 쇼크로 죽었대요. 어떤 B가 급작스런 탈수 증세로 죽었대요. 어떤 C라는 사람이 붙어 설사를 하다 죽었대요. 같은 장소에서 A가 초록색 설사를 쏟아냈대요. 브로드가에 물 펌프가 있대요. 이게 자료가 뭐예요?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뭔지 모를 자료에다가 맥락을 부여해서 이게 뭔지를, 어떤 의미를 알 수 있게 한 것, 이것을 바로 정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나온 자료들을 A가 어디서 죽었고 B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지도에 표시한 거예요. 빨간 점이 바로 사망자들이 죽은 장소예요. 여기 이제 브로드가고 그 지도죠. 아까 그 자료를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 지도만 보면 빨간 점이 사망자라는 것만 알면 브로드가에서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사망자들이 죽었구나라는 정보를 확실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정보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거는
정보에다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야말로 그 사람에게 지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지식이란 건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까 그 브로드가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조금 더 선명한 사진으로 보면 바로 이 펌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지식을 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 정보를 보고 조금 더 분석한 결과 보다 가치 있는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개개인의 정보를 누가 언제 죽었고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 펌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라는 그 지식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지혜라는 거는 지식에다가 통찰력을 더한 거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그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했었어요.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 왜 이렇게 되지를 고민을 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로 통찰이 되니까요. 앞에서 어떤 지식이 있었죠? 펌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지식이 있었죠. 이제 통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요. 펌프에 가봅니다. 가봤을 때 관찰을 해봐요. 알고 보니까 이 펌프에 파이프가 연결돼 있죠. 물이 흘러가는 그 파이프가 밑에서 터진 거예요. 근데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수구 처리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어요. 그 하수구 처리장에 나온 그 병균들이 하수구 파이프에 들어와서 이 물을 마신 사람들, 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걸 알게 된 사람은 이 펌프에 원래 여기 손잡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를 끊어버렸어요. 못쓰게. 그래서 이 역병을,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병을 막았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네, 바로 이 사람이 그 파이프의 손잡이를 깬 사람입니다. 영국 의사 존 스노우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전염병, 콜레라라는 병원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역병을, 원인을 추적하고 역병을 막는데 기여했죠. 어떻게? 역학 조사를 통해서요. 역병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자가 발생했는지를 다 조사를 하면은 그 역병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현대에서도 쓰입니다. 어떤 축사에서 돼지가 콜레라에 걸렸다라는 그 지식을 획득하는 순간 바로 뭐부터 하느냐, 어떤 판단부터 하느냐, 수질 검사부터 실시합니다. 어디 수질에 오염원이 있는가, 그걸 조사해요. 그리고 해당 수질을 이용하는 모든 농가들을 다 폐쇄합니다. 왜? 콜레라에 대한 그 지혜가 있으니까요. 콜레라는 역병이에요. 코로나와 같은 역병이었어요. 실제 한 1년에 유럽 인구 40만이 죽어나갔대요. 지금 코로나도 비슷하죠. 인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통찰력을 발휘해요. 어떻게? 역학조사라는 걸 하죠. 코로나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해요. 자, 어떤 장소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이동 경로를 역학조사합니다. 언제, 몇 시에, 어떤 장소에 그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장소에 기거했던 사람은 바로 그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요. 이런 식으로 역병을 극복하는데 지혜가 현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죠.